3년이 지났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47세 아내 선영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 20세가 된 딸 예빈이 엄마를 감싸며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던 목소리, 결혼 19년 차에 터진 폭탄 같은 사건이었다.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이었다. 상대는 같은 반 학부모였던 40대 남자, 카페에서 시작해서 모텔까지 간 관계였다. 내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증거를 발견했을 때 나는 말이 없었다. 그저 카드 내역과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고 기다렸을 뿐이다. 50세 남자가 22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용서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정신 나간 거였어. 선영이 약속을 믿었다. 예빈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돈으로 가족을 지켜온 22년이었다.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후 3년간은 조용했다. 선영은 조심스러워했고 나 역시 감시하듯 지켜봤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지만 귀가 시간이나 외출 패턴은 자연스럽게 체크하게 됐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상태. 그게 재결합 후의 현실이었다. 예빈은 대학생이 됐다. 한때 엄마를 감쌌던 그 아이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가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아빠, 고생 많으시죠? 그런 말을 할 때면 마음이 복잡했다. 20살 딸이 50살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상황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영의 화장품이 늘어났다. 새로운 브랜드의 파운데이션, 예전에 쓰지 않던 아이섀도우. 47세 여자가 갑자기 메이크업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 요즘 피부가 거칠어져서 관리 좀 받으려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3년 전에도 똑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외출도 잦아졌다. 마트 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네 산책이라며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걸어야 건강에도 좋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었다. 중년 여성이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이상할 건 없다. 하지만 내 경험상 선영의 패턴 변화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결정적인 건 지난주였다. 예빈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를 불렀다. 아빠, 잠깐 와보세요. 딸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한 톤이 섞여 있었다. 20살이 된 예빈은 예전보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었다. 엄마 요즘 옆집 아저씨랑 카톡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강지호를 말하는 것 같았다. 같은 아파트 옆 라인에 사는 46세 남자. 부인과는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다. 어떻게 아는데? 엄마가 폰 볼 때 이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타이핑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타이핑. 47세 기혼 여성이 46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웃는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그날 밤부터 나는 다시 관찰 모드에 들어갔다. 3년 전처럼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한 번 용서한 상황에서 다시 의심한다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3년 전 상처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작은 균열을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위험하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제 새벽 선영이 또 산책을 나간다고 했다. 6시 30분이면 아직 어두운 시간이다. 혼자 산책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일찍 나가네. 요즘 날씨가 좋잖아. 일찍 나가야 공기도 맑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선영이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5분 후 지호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우연일까? 두 번째 우연일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살 남자가 22년 결혼 생활에서 두 번째 배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한 번은 용서했다. 그때 나는 관대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두 번째가 있다면 그건 끝이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지난주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다. 5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
첫 번째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였다. 선영이 새벽 산책을 나간 다음 날 차량 정비를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 오전 6시 40분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의 대화가 들어있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남자 목소리였다. 지호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네. 요즘 운동 좀 하려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선영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톤이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듯한 밝은 톤이었다. 저도 요즘 혼자 사니까 심심해요. 같이 걸어도 될까요? 네. 좋죠. 혼자 산다고? 지호는 분명 유부남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봤다. 지호의 세대는 2인 세대로 등록되어 있었다. 부인 이름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관리비는 지호 혼자 이름으로만 납부되고 있었다.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선영에게는 혼자 산다고 말했을까? 두 번째 증거는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선영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패턴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시간대에 같은 카페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블룸은 카페라는 곳이었다. 우리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다. 더 이상한 건 결제 금액이었다. 매번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커피 2잔 값이었다. 혼자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할 이유는 없다. 지난 한 달간의 카드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또 다른 패턴이 보였다. 금요일 저녁에는 와인앤딘이라는 와인바에서 결제가 되고 있었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들. 47세 기혼 여성이 혼자 와인바에 갈 확률은 낮다. 세 번째 증거는 예빈의 제보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새 옷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살이 된 딸의 관찰력이 예상보다 예리했다. 어떤 옷? 스카프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요. 예전에 안 하시던 스타일인데 딸의 말을 듣고 선영의 옷장을 확인해봤다. 새로운 스카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브랜드를 확인해보니 에르메스, 구찌 같은 명품들이었다. 한 개에 50만 원은 좋게 넘을 가격대였다. 우리 가게 상황에서 선영이 혼자 이런 명품을 살 여유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선물한 걸까? 이쯤 되니 3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화장품, 잦은 외출,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특정 남자와의 정기적인 만남.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다. 3년 전에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운동이나 산책이라는 일상적인 핑계를 대고 있었다. 더 자연스럽고 의심받기 어려운 방법이었다. 나는 고향 친구인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 49세 동갑내기로. 군대 동기였다. 형,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3년 전 그 일이 또 생긴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진짜? 확실해? 확실하게 하려고 연락한 거야. 알겠어. 내일 만나자.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라면 그건 선택이다. 성격이다. 본성이다. 3년 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했다. 예빈의 미래를 생각해서 참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예빈은 이제 20살 성인이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리고 나 역시 변했다. 50살이 된 지금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갈 생각은 없다. 한 번 속는 건 순수함이지만 두 번 속는 건 바보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또 산책을 나간다고 했다. 오늘도 나가네? 응. 날씨가 좋아서. 나는 창문으로 지켜봤다. 선영이 나간 지 5분 후 지호도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그날 오후 정우와 만났다.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보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정우의 조언이었다. 전문가다운 말이었다. 스마트폰 백업, GPS 위치 추적, 메신저 복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 물론이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해. 그럼 시작하자. 이번에는 끝을 볼 작정이었다. 첫 번째는 사고였다면 두 번째는 선택이다. 그리고 나도 선택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다. 정우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전문가는 역시 달랐다. 정우는 첫 만남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자는 것이었다. 형, 3년 전에는 어떻게 발견했지? 카드 내역이랑 사진 몇 장. 그 정도로는 부족해.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하자. 정우가 가져온 장비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작은 USB 하나와 스마트폰 분석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첫 번째 작업은 선영의 스마트폰 백업이었다. 선영이 샤워하는 동안 10분 만에
모든 데이터를 추출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위치 기록, 앱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복사됐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 가능해? 당연하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거든. 그날 밤 정우의 사무실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이름은 지호 오빠였다. 47세 기혼 여성이 46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나도 벌써 설레네. 남편은 늘 일찍 나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 3년 전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일정까지 파악해서 만남을 조율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다. 복원된 사진 폴더에는 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와인바에서의 투샷, 심지어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정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보셔. 메타데이터 확인하면 정확한 촬영 시간과 장소까지 나와요. 사진들의 촬영 시간을 확인해보니 모두 평일 낮 시간대였다.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몇 게임 떨어진 모텔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지호에 대한 신상 조사였다. 정우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예상과 달랐다. 지호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었다. 부인과 별거는 맞지만 정식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다. 더 놀라운 건 부인이 강지연이라는 사실이었다. 선영과 똑같은 연배의 여성이었다. 부인도 속고 있는 거네? 맞아. 지호가 두 집 모두를 기만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로 확인한 건 선영의 위치 기록이었다. GPS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선영이 말한 산책 코스와 실제 이동 경로가 완전히 달랐다. 산책한다고 나간 날들의 위치 기록을 보면 모두 지호의 집이나 모텔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대도 최소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산책치고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어. 정우의 확신에 참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퍼즐 하나가 더 필요했다. 며칠 후 선영의 옷장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 에르메스 스카프 태그에 적힌 구매 정보였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 VIP 서비스로 배송된 상품이었다. 구매자 이름은 강지호였다. 50만 원짜리 스카프를 선물로 주고받는 관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PC에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로 분류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들,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선물 구매 증빙 서류까지 3년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다. 3년 전 용서를 구할 때 선영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정신 나간 거였어.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용서받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다. 예빈에게도 미안했다. 3년 전에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지키려고 엄마를 감쌌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 20살이 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날 정우와 마지막 회의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공개적으로 끝낸다. 확실해? 첫 번째는 사고, 두 번째는 선택이다. 이제 내 선택을 보여줄 때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완벽하게 준비하자. 이번에는 조용히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22년 결혼 생활을 2번이나 배신당한 50세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지호처럼 두 가정을 기만하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다른 선량한 남자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경고가 되어야 했다. 이제 시작이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원래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 동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나는 우리 동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건설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시설 관련 안건들을 주로 담당했다. 평소라면 30분 만에 끝날 간단한 회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가방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을 정리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작은 장치였다. 회의실에는 각 동 대표 12명이 모여 있었다. 지호도 그중 한 명이었다. 옆라인 동 대표였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불안해 보였다. 자주 시계를 보고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관리소장이 안건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주차장 CCTV 증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화단 정비 등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손을 들었다. 발언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평소 과묵한 편인 내가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회의실 앞쪽에 있는 TV에 연결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우리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지호 오빠라는 대화방 이름과 함께 선영과 지호의 메시지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남편은 늘 일찍 나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화면의 내용을 읽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사진들이 나타났다. 모텔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의 셀카, 와인바에서의 투샷, 메타데이터까지 함께 표시되어 촬영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50년을 살면서 이만큼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세 번째 화면에는 GPS 위치 기록이 나타났다. 선영이 산책한다고 나간 날들의 실제 이동 경로였다. 모두 지호의 집이나 모텔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6개월간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한 명은 제 아내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 동대표인 강지호 씨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이 지호를 쳐다봤다. 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중요한 건 강지호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인이 있으면서도 제 아내에게는 혼자 산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호의 부인인 강지연 씨가 들어왔다. 나는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것이다. 여보. 이게 뭐야? 지연 씨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46세 여성이 남편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나는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다. 에르메스 스카프 구매 영수증이었다. 구매자는 강지로, 배송지는 우리 집 주소였다. 50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관계가 단순한 친분일까요?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12명의 동대표들이 모두 화면을 보며 상황을 소화하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여기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단지에는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호의 부인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정말 이랬어? 정말 이랬다고?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나는 USB를 뽑으며 마지막 말을 했다. 저는 3년 전에도 아내의 외도를 한번 용서했습니다. 그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첫 번째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부인이 뒤따라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관리소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성우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은 확실히 정리하는 게 맞죠.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22년간 쌓인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린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두 번째는 없다. 6개월이 지났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지호에게 위자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22년 결혼 생활을 두 번이나 배신당한 50세 남자의 자존심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선영은 판결 후 친정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것 같았다. 주민회의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웃들이 늘어났다. 지호의 상황은 더 참담했다. 부인과 정식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파트도 급매로 내놓았지만 쉽게 팔리지 않고 있었다. 위자료 4,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까지 겹친 것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격리됐다. 동대표직도 사임했고 주민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급하게 지나갔다. 자업자득이었다. 예빈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3년 전에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지키려고 엄마를 감쌌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20세가 된 예빈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아빠, 이번엔 끝까지 가는 게 맞아요. 예빈이 말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3년 전에 제가 엄마를 감싼 건 잘못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정리했어야 했는데 20세 딸이 50세 아버지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고마웠다. 적어도 예빈은 내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예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22년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은 예빈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집안 분위기도 오히려 좋아졌다. 선영이 있을 때는 항상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이 사는 집답게 자유로웠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선영의 과도한 소비가 사라지면서 가게가 안정됐다. 명품 구입비, 미용실 비용, 각종 모임비 등이 모두 절약됐다. 무엇보다 위자료 4,200만 원이 생각지 못한 목돈이 됐다. 아빠, 이제 주말에 현장 일 안 하셔도 돼요. 예빈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지난달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돼.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린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예빈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새로 만날 사람은 생각 안 해요? 20세 딸이 50세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직은 생각 없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랬다. 22년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챙기면 됐다. 자유로웠다.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예빈의 말에 미소가 나왔다. 이런 딸이 있다면 충분했다.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현장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예빈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선영은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았다. 지호 같은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한다. 내가 바꿔야 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뿐이었다. 이제는 그걸 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